반갑습니다.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1학년 공동수학 1 개정교육과정이고요. 비상교육 교과서입니다. 저희 염대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이고요. 자, 이번 시간은 16번째 시간이고요. 3단원 경우의 수 마지막 시간에서 오셨습니다. 이번 시간은요,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. 이제 수행평가 내용이고요. 사실 경우의 수에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. 실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색칠하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교과서는 107쪽입니다. 보시죠. 자, 평면 지도에서요, 서로 인접한 두 나라들 서로 다른 색 색칠하려고 할 때요, 네 가지 색만으로도 모든 나라를 국분을 칠할 수 있는데, 이를 우리는 4색 문제라고 합니다. 1976년 미국의 수학자 하켄이라는 수학자고요, 아펠이라는 수학자가 이 4색 문제를요,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요, 해결했고요. 실제로 서로 인접하게 쭉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색칠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4색 문제로 발견이 되어 있고,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나 혹은 수학과 쪽 가시게 되면 이산수학 혹은 뭐 조합 및 그래프 이런 과목들에서도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. 자, 같이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. 자,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른쪽 지도와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네 나라 프랑스, 벨기에, 룩셈부르크, 독일을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.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여 구분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통 우리가 여기 나오는 지금 인접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. 보통 인접한 어떤 말이냐면 변을 맞대고 있을 경우를 보통 인접하다라고 합니다. 자, 같이 한번 볼 건데 사실 이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.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요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프랑스, 독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자, 일단은 지금 보시면요, 가장 많은 나라를 맞대고 있는 것이 지금 뭐 대부분 그렇지만 뭐 프랑스,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. 뭐 프랑스부터 볼게요. 자,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, 서울은 네 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 몇 가지 가능하죠? 네 가지 모두 가능하죠, 그쵸? 그래서 프랑스는 네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 볼게요. 자,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벨기에가 보이는데요.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요,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변이 맞대고 있으니 두 개 무슨 관계예요? 인접입니다. 인접. 따라서 결론적으로 벨기에는 뭐다? 프랑스하고 다른 색으로 색칠하셔야겠죠, 그쵸? 그래서 벨기에는 몇 가지? 프랑스 색깔 다른 색깔인 세 가지 가능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같은 원리 룩셈부르크 같이 보겠습니다. 룩셈부르크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요, 벨기에하고 지금 인접하고요. 그리고 지금 프랑스하고 인접합니다. 따라서 두 개를 모두 빼셔야 돼요. 따라서 몇 가지 나오는 거 알 수 있다? 그쵸. 두 가지 나온다는 점 알 수도 있는 것이요. 룩셈부르크는 두 가지 나온다는 점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이제 독일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독일 지금 보시면요,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벨기에하고 인접하고요. 그리고 지금 룩셈부르크 인접하고요. 지금 프랑스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 알 수 있다?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나 색칠한 색을 모두 다 빼셔야겠죠. 그쵸? 따라서 독일은 그 남은 색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한 가지 되는 것이고요. 네 나라를 모두 같이 칠하는 거니까 결국 곱비 법칙을 이용해주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는 몇 가지? 24가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이제 그럼 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른쪽 지도와 같이 행정국이 나누어진 어느 도시의 내 지역 ABC들을요, 서로 다른 네 가지 이하의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. 자, 같은 색을 중복해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구분하려고 할 때요, 칠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단, 경계선을 공유하는 경우만 인접한 경우 생각한다 나와 있는데요. 자, 지금 보시면 사실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가 지금 다 모든 나라들마다 인접한 게 다 되어 있었어요. 다 변의 공역이기 때문에.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. 뭐냐면요, 지금 보시면요, A하고 C를 볼게요. 얘가 지금 변을 공유하고 있나요? 경계선을? 아니에요. 그냥 교점만 있을 뿐이 지금 보시면요,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결국 뭐냐면 지금 이 A, C 뭐야? 지금 A하고 C는 인접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럼 잘 보세요. 지금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게 무조건 규칙이에요. 그러면 A씨는 지금 인접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 케이스를 구분하셔야죠. 언제? A씨가 색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정말 우연치 않게 다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해가시죠?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모두 구분하셔야 됩니다. 즉, A씨가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해가시죠? 자,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1단계부터 가볼게요. 첫 번째, 자, A씨가 어떨 경우, 같은 색일 경우 가볼게요. 같은 색.
자, 그러면 같은 색일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울게요. 자, 결국 그럼 A는요, 지금 몇 가지 가능한 거예요? 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네 가지 모두 가능한 것이고, C는요, 어차피 A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결국에는 일단은 A가 네 가지 되는 것이고 C가 지금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B는요. 자, B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B는 지금 A하고 C하고 지금 모두 인접하고 있습니다. 이해 가시죠? 그럼 마찬가지 요거의 경우에 네 가지, 세 가지가 되겠죠. 왜냐면 A, C에서 색칠한 건 빼야 되니까. 결국 B의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럼 D는요? 그쵸? D도 마찬가지로 지금 A하고 C하고 인접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면 B하고 D는 인접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B, D도 마찬가지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결론적으로 여기 몇 가지? 세 가지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얘는 곱하기 3을 똑같이 하셔야 되고 D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몇 가지다? 9 곱하기 4는 36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. 이해 가시죠? 자,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뭐다? A, C가 다른 색의 경우 가볼게요. 다른 색의 경우. 자, 그러면 네 가지 되는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. 여기 지워보시면 자, 지금 보시면 A가 네 가지였고요. 그럼 B는요, A하고 인접하니까 몇 가지?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. 그쵸? 곱하기 3 되는 것이고, 자, 그 다음 C는요, C는 A하고 다른 색이니까 일단 A 쓴 거 쓰면 안 돼요. 그쵸? 그리고 추가적으로 B하고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, 즉, C의 경우에는 A 쓴 거하고 B 쓴 거 둘 다 제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몇 가지? 두 가지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, 자, D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A하고 인접하고 있고 지금 C하고 인접하고 있으니까 A하고 C 쓴 거 두 개 모두 다 빼셔야겠죠. 몇 가지? 두 가지.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시면요. 4, 3, 12, 2의 제곱은 4. 여기서 48가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 또는이니까 더해주는 거죠. 최종적에서 얼마 나온다? 36 더하기 48은 84가지 나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항상 체계적으로 구하시는 방법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자, 이제 그럼 마지막 3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지도를요, 이번에는 네 가지 색이 아니고요, K가지 색입니다. K가지 색이 이하로 색칠하려고 합니다. 같은 색을 중복해 사용해도 좋으나, 인접한 영역은요, 서로다른 색을 색칠과 구분할 때 취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. 아까 똑같이 가시면 되죠. 어떻게? 첫 번째 케이스는 뭐일 때요? 그쵸? A하고 C가 어떻게 될 때, 같은 색의 경우 가보시는 거예요. 같은 색의 경우. 이해 가시죠? 자, 같은 색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A는 몇 가지 색? K가지입니다. K가지. 그쵸? A는 결국 K가지 되는 것이고, 그다음 C는요, 한 가지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B는요, 그쵸? B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A가 인접하고 있으니까 K-1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마찬가지로 D의 경우에도 A하고 인접하고 있으니까 K-1가지, 결국 K-의 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되셨죠? 자,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A, C가 다른 색 같이 한번 가볼게요. 다른 색의 경우에는 자, 지울게요. 여기 한번. 마찬가지로 A는 몇 가지? 그쵸? A는 K가지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 B는요. A에서 쓰지 않은 거 K-한 가지. 그쵸? 곱하기 C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C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, C 다른 색이잖아요. 그 A에서 쓴 건 제끼고 B에서 쓴 건 제끼는 거니까 얘도 K-2가지 되는 것이고 D도 마찬가지로 A에서 제끼고 C에서 제끼는 거니까 K-2 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되셨을까요? 자, 이제 한번 이거 두 가지 정리해 볼 건데요. 자, 이게 두 개 더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자, 이제 써볼게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경우의 수는 K 곱하기 K-1의 제곱에다가 K 곱하기 K-1의 K-2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공통인수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. 자, 결국 K 곱하기 K-를 묶어주게 되면 앞에서는 K-가 남게 되는 것이고요. 뒤에는 지금 요 K-2 제곱만 남겠죠. 그래서 전개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되셨죠? 자,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요. 결국에는 자, K 곱하기 K-1에다가 자, K 제곱에다가 동류항 보시면 K 빼기 4K는 마이너스 3K 다음에 4 빼기 2는 3 해가지고요. 결국 정답은 K 곱하기 K-1에다가 K 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4 이런 식이 나온다.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셨죠? 네.
자,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. 여러분들,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가요, 이게 은근 까다롭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케이스를 구분하려고 하실 때 제발 항상 빠짐없이 겹침없이라는 점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 어느 상황에서 사교 법칙인지, 어느 상황에서 고비 법칙인지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4시간 동안 우리 한번 경우의 수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계속 내가 눈에 말씀드렸지만요,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요,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,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게 되면, 확률과 통계를 뭐 고2 때나 고3 때 공부하실 텐데, 수능 직접적인 출제 범위죠. 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실 때, 요 1학년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1학년 내용 때문에 간혹 이제 확통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학년 내용이 가장 기본에 생각하시고 나서 좀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모두 맞춰보고요. 자,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단원이 바뀌어가지고요. 공통수학 마지막 단원입니다. 행렬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